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조사받으면서 정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왔는데 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정치적 동지 관계를 부각해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7차례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기소한 정진상 전 실장의 첫 번째 혐의입니다. 액수는 2억 4천만 원, 구속 당시 알려진 금액보다 1억 원 늘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2013년 4월쯤 정 전 실장이 1억 원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수익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 성남시 내부 기밀 등을 흘려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남욱 씨에게 2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 그리고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동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가 시줄과 날줄로 엮여서 구성한 공소사실이라며 재판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 증자살인, 3인 성호를 거론하며 검찰을 비판했던 정진상 전 실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이후로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 전 실장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SNS에 글을 올려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한 달 만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두 구속된 채 법정에 서게 됐고 검찰 수사는 이제 이 대표를 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 밤사이에 구속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구속에 이어서 또 다른 최측근의 구속입니다.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과는 별개로 이들 최측근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에서 오랜 시간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만 이제 검찰 수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재명 대표가 그 대상이 됩니다. 먼저 민정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약속받고 뇌물 1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정진상 실장. 법원의 신문은 이례적으로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가장 길었던 것으로 꼽히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문 시간 8시간 40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어떤 단합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후 5시간 가까이 기록을 검토한 끝에 법원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정 실장 측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 또 녹취록에 나오는 말, 그런 것들이 주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 측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구속 기한인 20일 안에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만큼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실무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정치쇼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먼저 재판에 넘긴 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FC 후원금 업무를 맡았던 성남시청 전 전략팀장입니다.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두산그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대가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FC에 50억 원대 후원금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 검찰은 성남시청 전 전략팀장의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적시했습니다. 성남시청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 역시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성남시청 전략팀장은 실무자이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의사결정을 한 윗선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두 사람을 공모 혐의로 적시한 만큼 검찰의 직접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두산건설 등 여러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 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해 지난 2월부터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표 측은 바로 입장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현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고 정치 쇼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흘리는 행위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억지로 죄를 만들어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른바 성남FC 의혹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네이버와 차병원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상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6년 건축 허가를 받았고 올해 완공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차병원은 2015년 바로 옆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자리에 용도 변경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시로부터 중요한 허가를 받았다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성남FC 후원입니다. 네이버는 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 원을, 차병원은 2015년부터 33억 원을 각각 후원했습니다. 검찰은 이 후원과 인허가 사이의 상관관계, 즉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6개 기업 가운데 두산건설에만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산건설을 넘어 네이버와 차병원으로도 강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욕설 외교, 굴욕 외교로 쏠린 국민의 관심을 야당 수사로 돌리고자 하는 윤석열, 한동훈의 저급한 국면 전환 전략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와 차병원 측도 수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등 2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중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모두 2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보완 수사 결과를 넘긴 지 사흘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의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는 대신 제3자인 성남FC에 50억 원가량을 후원하도록 했다며 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이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후원금을 집행했던 당시 두산건설 대표 이모 씨에겐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해 보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성남FC로 간 후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늘 압수수색 장소에는 두산건설과 성남시청뿐 아니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 사건 관계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 대표에게 3자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완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먼저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분당 두산타워. 여러 계열사가 입주한 두산의 업무용 건물인데 인허가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원래는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였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됩니다. 용적률이 2.5배 커졌고 대신 성남시는 부지의 10%를 기부 체납받았습니다. 그 무렵 두산건설은 성남시 축구구단인 성남FC에 50억여 원을 광고비로 냅니다. 이 후원이 용도 변경의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관할경찰서는 수사 착수 3년여 만인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걸 바꿔줘서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1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그런데 검찰은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올해 2월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는 다른 결론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에 용도 변경이라는 혜택을 준 뒤 그에 대한 대가성 금품을 제3자인 성남FC에 주도록 했다며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후원금을 집행했던 당시 두산건설 대표 이모 씨에겐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두산 측의 진술 등을 포함해 여러 간접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남FC로 간 후원금이 다른 용처로 빼돌려진 증거 등은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점에 대해선 보완된 증거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달라졌다고만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고문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성남FC 구단과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달 초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보름 만인데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준공된 분당 두산타워입니다. 당초 두산그룹이 소유한 병원 부지였는데 2015년 성남시를 상대로 용도 변경을 허가받아 이 상업빌딩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 무렵 두산건설은 두 차례에 걸쳐 42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했고 네이버와 농협 등 다른 기업들도 여럿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던 때입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기업 편의를 봐주고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보름 만입니다. 오늘 어떤 자료를 갖고 왔나요?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뭔가 나왔나요? 후원금을 낸 기업 6곳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건 두산건설이 처음입니다. 용도 변경과 건물 신축으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뛴 점을 수사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한 땅이 평당 1억 2천에 거래됐어요.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뛰었죠. 경찰은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은 지난 2월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후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오늘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청부고발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하던 행태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문은 다음 달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을 후보로 출마했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